정부에서 3억 준다는 달콤한 말에 혹해서 귀농서류 준비하다가 멘붕 오신 분들 많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귀농 창업자금의 민낯과 100% 합격 꿀팁을 제 경험담을 섞어서 아주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머릿속에 각인할 사실 하나. 이 돈은 보조금이 아니라 나중에 갚아야 할 융자예요. 열심히 농사 지어서 갚아야 할 내 빚이라는 거죠.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의 낭만적인 꿈이 아니라 이 사람이 5년 뒤에 원금을 갚을 계획과 능력이 있나를 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도 원금 상환 계획을 적는 칸도 있거든요. 이 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세요. 2% 이율이라도 5년 거치 10년 상환. 사실 5년 금방 가잖아요. 이 자금은 이자와 원금을 1년에 한 번씩 한꺼번에 내야 하거든요. 3억을 받으면 5년 동안은 매년 이자만 600만 원. 6년 차에는 원금 포함해서 무려 3,600만 원을 내야 해요. 결코 만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귀농 창업자금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하, 농촌 전입 6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려 해요. 농촌에서 살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청년농과 후계농은 제가 경험하지 않기도 했지만 예산 규모도 크고 그런 만큼 지자체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일반 창업할 때 하듯이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농업 창업을 하면 지원 정책은 귀농 자금 외에도 상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차피 귀농할 거였더라면 좀 더 빨리 할 걸 하는 아쉬움까지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귀농인 분들 중에는 퇴직자도 있지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전에는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신청 자격 자체를 주지 않았었어요. 예외 조항으로 연간 3,7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한해서만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의 단기 근로를 인정하는 정도였죠. 이 조항이 2025년부터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은 사업자 사실증명원과 취창업 신고서만 제출하면 사업자가 있어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사업자 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취창업 신고서는 서식에 있으니 그 서식에 칸만 채워 넣으시면 되는 매우 간단한 서류들입니다. 이렇게 신청 자격이 오밀조밀 짜여 있긴 하지만 이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진정성입니다. 그냥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인지 진짜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 가려내려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시간,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귀농 창업자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받았는데요. 이 자금은 해당 연도에 집행해야 돼요. 7월 말에 선정이 돼서 남은 5개월 동안 농지 사고 비닐하우스 짓고 하려니 조금은 시간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반기 신청은 계획이 좀 구체화되어 있을 때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연장 신청도 가능하게 하긴 했지만 행정 절차는 언제나 그렇듯이 조금 피곤하니까요. 그리고 주택자금 7,500만 원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촌 후 바로 집을 짓거나 보수할 게 아니라면
농업인이 된 뒤에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금리는 1.5에서 2%대로 귀농 창업 자금과 비슷하고 단 거치 기간이 좀 짧은 편이지만 최대 2억 5천만 원 정도까지 가능한 자금이거든요. 저도 어떤 자금을 선택할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가 10가지도 넘지만 대부분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 중에 제일 공들여야 할 건 역시 사업계획서입니다. 지자체에 비치된 양식이 있고 채워 넣으면 되지만 그 안에 내 의지와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분석 같은 것도 넣으면 좋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예산 산출 근거가 생명입니다. 이건 계획서니까요. 농지를 살 거라면 실제 주소도 넣어야 하고요. 선정되면 담당자가 해당 농지로 현장 답사까지 나옵니다. 예산 항목의 모든 비용은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해요. 농지는 주소만으로도 되지만 비닐하우스나 농기계, 종자나 흙, 비료까지도 근거 자료 없으면 아예 접수를 안 받아줍니다. 견적서나 온라인 마켓 화면 캡처라도 꼭 첨부하세요. 이 근거로 이만큼 듭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농업교육 포털 아시죠? 여기에 접속하면 엄청나게 많은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신청 안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귀농자금 지원 자격에 보면 8시간 교육 이수자라고 쓰여 있을 텐데요. 이건 그냥 자격일 뿐입니다. 평가 점수 총 100점 중에 교육 시간에 10점이 할당되어 있거든요. 이 10점 모두를 챙기려면 250시간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임업 후계자 교육하고 서천군 귀농기촌학교, 공주시 농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받았고요. 농촌교육 포털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결국 183시간 C등급 6점을 받았답니다. 경쟁률이 많은 지역일수록 정량평가에서 4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귀농귀촌 정책자금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강의든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도움을 꽤 받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교육시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것만 인정이 되고요. 온라인 강의는 1000시간을 듣는다 해도 최대 40시간만 인정되니까 유념해 주세요. 귀농귀촌을 위한 강의를 들을 때는 농업교육포털과 연계돼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팀에 가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사업 일정이나 작년 귀농자금 신청자 수나 예산 등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친절하게 잘 설명도 해주시니까 낯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몰라서 망설이기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명료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 제출이 끝나면 심사위원과의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은 단 10분. 심사위원 3명에서 많게는 5명 앞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총 배점이 40%나 돼요. 면접 전에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솔직히 막연했거든요. 관련 내용이 있나 인터넷을 뒤져도 봤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혼자 생각에 꿈이 더 중요하겠지? 농업으로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지 그게 더 궁금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면접관들은 제 꿈보다는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재배 교육은 받았는지, 수요는 어느 정도 되며 판로는 마련했는지,
작물별 특성과 재배법은 이해했는지 등의 질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식당 하나를 열더라도 미리 알아보고 배우고 하잖아요.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나? 누구한테 팔아서 돈을 벌 건가? 메뉴별 요리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었던 거죠. 이걸 아시고 미리 답을 예상해서 면접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선정됐다고 연락이 오면 와 하고 이제 다 됐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기술센터에서 선정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자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약칭 농신보가 보증을 서야 대출이 나와요. 신용점수가 직접적으로 선정에 관여하진 않지만 농신보 심사에서 탈락하면 사업에 선정돼도 돈이 안 나옵니다. 신청할 때 지역농협 가서 신용조사서를 떼게 될 텐데요. 이때 내 신용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한번 꼭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농협에 자금 신청을 하면 농신보에서 농지와 비닐하우스 모두 현장 실사를 나와요. 저는 2번에 나눠 자금 신청을 했었는데요. 담당자가 2번 모두 왔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게 되면 농신보에 보증을 서는 대가로 보증료를 내게 되는데요. 처음에만 내는 게 아니라 해마다 몇십만 원의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이건 미처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러니 농지 매입의 경우 대출 금액이 농지의 담보력으로 커버가 되면 담보만으로 자금 집행이 가능하니까 잘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오해를 했고 다들 많이 오해하시는 건데요. 최종 선정이 됐다고 내 통장에 바로 3억이 꽂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선집행 후 정산 방식이거든요. 먼저 내 돈으로 땅을 사거나 하우스를 짓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내면 확인서를 주거든요. 그걸 농협에 가져가야 농협이 판매자나 시공업체 통장으로 돈을 직접 송금해 줍니다. 내 손을 거치지 않아요. 즉 초기 계약금 정도는 내 주머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일괄로 업체에 맡기기도 하시고 자잘한 금액은 지출 증빙 자료를 챙겨두었다가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긴 합니다. 저는 약 2천만 원가량의 세세한 항목들을 엑셀 정리해서 지출 증빙, 세금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등을 제출했는데요. 나중에 농신부 담당자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챙겨 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긴 하셨습니다. 의도치 않은 민폐가 되긴 했지만 되긴 된다는 거죠. 농지 살 때 취득세 감면 50% 이거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땅을 사면 원래는 340만원 정도 내야 하는데요. 50% 감면받으면 170만원 아끼는 거거든요. 단 전입신고 후 3년 이내에 농지 매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도시에 있는 상태에서 농지부터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농지와 거주지의 거리 제한 30km 이내도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질 당시 감면을 받지 못했어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니만큼 감면 혜택을 받고 농지에 경작을 하지 않으면 다시 추징당할 수도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은 귀농인이 농지를 사서 2달 이내에 농업인이 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결국 감면 혜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 처음엔 빌려서 농사를 져라는 조언 들어보셨나요?
농지를 사려면 목돈을 써야 하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땅을 사야 할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매입을 권합니다. 농지 임대 10년 농사 지어봐야 처음 한두 해는 수익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고요. 농사 지을 만한 땅으로 개간하는 일도 만만치 않아요. 비용과 노동력이 엄청나거든요. 결국엔 남의 땅을 좋게 만들어주는 일이 됩니다. 또한 임대는 언제든 털고 나갈 출구가 항시 있는 거라서 작은 어려움에도 생각이 많아지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저도 여기서 임대해서 호박 농사를 지었던 분이 2년 만에 그냥 털고 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자기 땅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임대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더는 임대로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주민으로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언제든 떠날 사람으로 보는 거죠. 고되더라도 내 땅에서 하나씩 읽어가는 즐거움이 있고 10년 뒤면 또 알아요. 땅값도 좀 오르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농업인이 집을 지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면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할 때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 취득을 적극 추천합니다.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취증이 필요한데요. 농촌에 전입을 한 상태에서는 농취증을 취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요. 전입을 하지 않은 상태 도시에서 농취증을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귀농 자금 받아서 농지를 살 거라는 적극 설명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농 창업자금은 귀농인의 꿈을 도와주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농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몇 년 안에 다시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내 삶에 큰 전환점이니만큼 오늘 알려드린 증빙과 진정성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자체별,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꼭 해당 지역의 지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고 싶은 팁이나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도 함께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